캐논 파워샵 V10, 누구에게는 금세 당근행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쓸만한 카메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점과 장점이 매우 뚜렷한 카메라였습니다. 1인치 센서에 사진은 1520만 화소, 동영상은 1310만 화소입니다. 동영상에서는 4K 30프레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렌즈는 단렌즈로 19mm 광각 렌즈이며 조리개 값은 f2.8입니다. 상단에 큰 마이크가 달려있어 내장 마이크만으로도 수음은 잘 됩니다. 우측에는 마이크와 미니 HDMI 단자가 있어서 외장 마이크나 외부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카메라는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는 내장 충전식 배터리입니다. 하단에 4분의 1 나사 홀이 있고 메모리 카드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SD 카드에 비해서 사진을 이동할 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후면 버튼은 필요한 것들만 있어 조작하기가 아주 편하고 후면 액정은 180도 틸트가 되기 때문에 셀카 촬영에 유리합니다. 현재 새 제품 가격으로 55만원에서 63만원 정도입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인기를 얻고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최신 폰에 비해서 특별히 두드러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이 제품을 보편적인 사용자라면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단점을 보면은 렌즈가 돌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손에 지문이 잘 묻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나 카메라 가방에 넣더라도 이 렌즈 앞부분 보호하는 데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시 이벤트로 이런 렌즈 앞캡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렌즈 앞부분에 붙이면은 마음이 일단 안심이 됩니다. 이 렌즈 캡과 파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충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정품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는 삼각대 배터리 그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그립이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먼저 V10의 무게는 208g인데 불구하고 이 배터리 그립의 무게는 323g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배터리 그립을 단 상태를 보면은 크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끔 충전을 위해서 들고 다니더라도 무게랑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어쨌든 이건 정품 이벤트 기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은품 배송 기간을 말씀드리면은 정품 이벤트 기간에 나눠주는 모바일 상품권은 9일 후에 받았고 이 배터리 그립은 22일 후에 저는 받았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카메라 모양 같기보다는 몸에 달고 다니는 바디캠 같은 모양입니다. 크기도 휴대폰에 비해서 아주 작은 편이고 두께도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는 장점이 큽니다. 들고 다닐 때도 전원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켜고 켠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는 앞부분에 빨간 버튼이 동영상 버튼이자 사진 버튼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누르면 됩니다. 셀카를 찍을 때도 올린 상태에서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되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뉴 개수를 보면은 상단에 큰 메뉴가 4개밖에 없고 그 아래 작은 메뉴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메뉴들만 있고 이 버튼들도 카메라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직관적인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2가지를 뽑는다면은 작은 크기에서 나오는 브이로그 카메라에서 꼭 필요한 이 매끄러운 피부 효과랑 그리고 별도의 이런 삼각대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자체 내장형 스탠드가 있다는 게 대표적인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브이로그용으로 나왔는데 우선 사진 기능을 보겠습니다. 현재 동영상에서 사진으로 변환을 하려면 이 부분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한번 누르면 사진으로 변경되고 한번 다시 누르면 동영상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일단 사진 샘플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결과물을 보면은 감각 느낌으로 그냥 무난하게 찍힙니다. 접사로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폰으로 찍은 것보다 선명하긴 해도 느낌 있는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폰에서는 사진을 인물 사진 모드로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시네마틱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10은 이런 식으로 배경 날림이라든지 밝은 렌즈의 카메라 느낌을 나타내기엔 부족합니다.
사진에 있어서 V10의 가장 큰 단점은 사진을 찍고 났을 때 이 액정 크기를 보면은 일반적인 3인치가 아닌 2인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액정 크기로는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보통 일반적으로 사진에는 반셔터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반셔터를 잡은 후 이렇게 구도를 잡은 후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 V10의 경우는 따로 사진 전용 버튼이 없고 동영상 버튼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V10은 반셔터 기능이 없고 바로 그냥 찍히게 됩니다. 이게 큰 단점인데 하다 보니 보완할 방법을 찾긴 했습니다. 바로 이 타이머를 이용한 겁니다. 2초로 해놓고 딱 누르는 순간 초점이 잡히게 되는데 누른 상태가 반셔터가 잡힌 상태로 보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구도를 이동해 주면은 반셔터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V10의 사진에서 가장 큰 단점이 사진이라는 것은 찍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은 찍는 행위라든지 조작감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V10은 조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값을 변경한다거나 셔터 스피드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순히 셔터 버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사진용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V10의 동영상 관점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찍을 때 마이크와 외부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끼워서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필드 모니터가 있다면 HDMI 연결을 통해서 V10이 찍고 있는 동영상 화면을 외부 모니터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V10의 모니터에는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외부 모니터에만 나타납니다. V10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시한 V1도 그렇고 캐논의 R8도 외부 모니터에만 출력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V10을 이용해서 유튜브 촬영이나 제품 리뷰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필드 모니터가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커넥트 앱을 이용해서 연동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커넥트 앱을 연동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화면에서 동영상 모드로 전환 후 다시 촬영 원격 라이브 뷰를 누르게 되면은 그리고 촬영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찍고 있는 화면이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V10의 다행인 점이 동영상 모드로 진입해서 보면은 네 번째 수동 모드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 상태에서 왼쪽 아래에 이 버튼을 눌러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 조리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촬영 시 ISO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기능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영상 기능에서 가장 큰 단점을 두 개를 꼽는다면 두 번째 메뉴에 매끄러운 피부 효과가 있고 세 번째 메뉴에 디지털 손떨방이 있습니다. 이 메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만약 매끄러운 피부를 선택을 하면은 손떨방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고 손떨방을 선택하면은 매끄러운 피부 효과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피부 보정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찍으려면 디지털 손떨방을 켜놔야 되는데 이때 피부 효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용도는 셀카 모드로 해서 거치대를 펼친 후 책상 위에서 나를 찍는 용도나 음식을 먹을 때 리뷰하는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손떨방에는 카메라 바디 안에서 손떨방을 잡아주는 게 있고 렌즈 자체에서 잡아주는 게 있고 그리고 화면의 세 번째 메뉴에 디지털 손떨방으로 화면을 잡아주는 세 가지 손떨방이 있다면 이 V10은 디지털 손떨방만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디지털 손떨방을 켜놓더라도 그 손떨방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만약 들고 다니면서 내 얼굴을 브이로그로 찍고 싶거나 여행 다닐 때 걸어 다니면서 찍을 용도로 생각했다면 디지털 손떨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디지털 손떨방으로 찍은 영상 샘플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손떨방을 강하게 켠 상태로 일단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은 양호하게 찍힙니다. 문제는 걸어 다니면서 찍을 때 그 흔들림이 꽤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 심해지는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과 나뭇잎을 보면은 디지털 IS 효과가 별로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빛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찍어보았습니다. 보는 것처럼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은 영상이 안정적이게 나옵니다. 낮에는 좀 양호합니다. 평소 고름대로 손떨방 강하게 각 프레임 AF. 오후 3시경에는 야간보다는 손떨방이 조금 낮습니다. 단점 중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안내 문구가 항상 뜨게 됩니다. 4K와 매끄러운 피부 효과를 켜뒀을 때 뜨게 되는데 이 문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껐다 켜도 계속 뜨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좀 짜증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촬영하면서 설정값을 변경했던 것들이 다시 끄고 켜면은 모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외에 V10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직 촬영을 할 때 큰 카메라를 쓰면은 무게 배분이 안 돼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V10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수직 촬영을 할 때 무게 부담이 없습니다. V10의 장점, 이 거치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고리형 자석이 있습니다. 이 고리에 이 스탠드 거리를 걸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석을 붙이고 이 스탠드 고리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 방향을 보는 샷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 붙을 수 있는 냉장고에 고리를 붙이고 V10의 고리를 걸어서 음식 찍는 장면 등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카메라는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아마 3분의 2 정도는 이 카메라를 사서 한 달 안에 당근으로 보낼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아서 어쩌면은 쓸만한 카메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고려해서 구입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V10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